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혼돈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리부트 책에서도 언급했는데,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혼돈의 시기를 겪으셨나요? 저는 이제 IMF도 겪었고, 2008년 그 금융위기도 겪었고요. 살면서 참, 삶에 있어서 혼돈의 시기를 겪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이후의 혼돈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혼돈의 사이즈가 다르죠. 옛날에는 뭐 금융위기 정도였다. 그러면 이거는 금융에 앞서서 생존의 위기와 금융의 위기가 동시에 한꺼번에 오고 있고, 금융위기다 그러면 인구 전체가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생존의 위기는 전 세계 인구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금융위기가 이렇게 뭔가 혼란이 있었다, 혼돈이 있었다 한다면, 이 생존은 인간의 기본 삶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우리 삶에서 어떤 뭐 사업을 한다든지 돈을 버는 방식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존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각 변동이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 여러분들이 동시에 두 개가 같이 판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대이동. 아직도 대이동이 안 느껴지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뭐랄까요, 이 변화의 감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혼돈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요즘에 제일 힘든 데가 어딜까요? 사실은 공유 경제 쪽이 되게 힘들어요. 에어비앤비 여행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빌려주고 사람들이 이동해서 그 집을 빌려 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버 당연히 힘들죠. 모르는 타인과 어떻게 접촉이 되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되게 겁내니까요. 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또 이쪽 사람들, 이 지각 변동을 감지하면서 되게 앞서가는 사람들도 만나서 또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얘기를 되게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실제로 매출은 에어비앤비 엄청 떨어졌죠. 그런데 오히려 미래를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응? 에어비앤비 요새 되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욕구는 더 내재되어서 더 커졌죠. 여러분 여행 되게 가고 싶죠. 벌써 9개월을 못 가니까 죽겠어요. 막 떠나고 싶잖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여행이. 그래서 어느 정도 내년쯤 종식되지 않더라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거나, 아마도 약이 나오건 치료제가 나오건 백신이 나오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종식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구는 표출됩니다. 다시 우리는 여행을 갈 거라고요. 폭발적으로 그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서비스를 줄여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오히려 투자하고, 그동안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그 여행에 대한 욕구를 분출하면서 여행을 가고자 할 때, 오히려 그냥 뭐 이렇게 빈집 갑자기 막 치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온다고 해서 막 빈집 치우고 거미줄 걷어내고, 이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완벽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 그 1년 반 혹은 2년 동안의 모든 실패를 다, 그 손실을 만회하는 작전을 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물론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저한테 한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기반 사업하는 친구였거든요. 내년 봄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풀릴 것이고, 서서히 풀려갈 때 빈집 거미줄 걷어내는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지난날 손실을 만회하고,
다시 고객을 그때 잡을 거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이 시기를 못 견딘 데 같은 데는요, 다 폐업을 하잖아요. 이미 지금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폐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는 최적화된 상태로 되게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대신 뭘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R&D요. 연구, 조사, 그러면서 최소한의 돈을 투자해서 공부하면서 그동안 바빠서 서비스를 보충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어서 자기는 요새 되게 바쁘고, 그리고 거기에 몰입해서 즐겁게 지내려고 애쓰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 나는 되게 시리에 빠질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안 그러더라고요.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다. 지금 이 혼란의 시기를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대면 사업 하시는 분들. 이 혼란의 시기가 지난 후 사람들의 대면에 대한 욕구가 폭발했을 때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나?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고 시리에 빠지지 말고 그걸 몰입하고 준비하는 동안 오히려 이 혼란의 시기, 이 고통의 시기를 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이 힌트를 꼭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준비하는 사람, 딱 5년 혹은 딱 10년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돈은 닥쳐서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늘 준비된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남들 막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지금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인 지금 모바일로 되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을 보면 이미 닷컴 시절에 다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닷컴 시절에 우여곡절 겪으면서 살아남은 자가 모바일 시대에 돈 벌었고요. 모바일 시대에 우여곡절 겪으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인공지능 시대에 돈 벌 겁니다. 갑자기 인공지능 시대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모바일 시대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네이버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죠. 1999년에 시작했어요. 지금 네이버 보십시오. 카카오 벌써 2010년에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바일 시대에 시작한 기업들 혹은 닷컴 시절에 시작한 기업이 모바일 때 빛을 발했고 모바일 때 준비가 모바일 끝에 가서 서 있으니까 인공지능이랑 만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닷컴의 끝에 만나니까 모바일에서 돈을 벌고 모바일 끝까지 견디고 가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돈을 버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닷컴에도 속하지 못했고 모바일도 속하지 못했다면 자, 지금 코로나에 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비대면엔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시작. 그래서 코로나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어쩌면 사업적인 면에서 볼 땐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5년 먼저 준비해야 된다. 최소 5년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때 가서는 늦는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서 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풀려고 뭔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5년 먼저 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5년 먼저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대표적인 대면 시장 사람입니다. 강의 다 끊겼고요. 그죠? 저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5년 후를 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 강의를 전달하는 방법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KYU 대학을 지금 온 힘을 기울여서 5년 먼저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이버가 그랬듯이 카카오가 그랬듯이 또 배달의 민족이 그랬듯이 그 시대엔 좀 고생을 할지라도 그 먼저 시장엔 좀 고생을 할지라도 나중을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요번 판은 반드시 준비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저뭐 10년 전에 뭐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10년 전에 뭐 경희대학교 나왔어요. 이화여대 나왔어요. 이력서에 써 있잖아요. 10년 전 거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큰 영향력을 별거긴 한데 공부 잘한 거 중요하죠. 왜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판이 이동하면서 이 판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학습 능력, 이전에 무엇인가 배운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치의 능력이 이 판에서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해야 2년 후, 3년 후에 그게 경력이 되고 2년 후, 3년 후에 그게 이력서에 썼을 때 그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후 이력서를 지금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대면 시장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년 후를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우선 첫 번째 비대면 시장에서의 강자가 되려고 애쓰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기가 왔을 땐 여러분은 준비된 자가 될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처럼 미리 준비하라고요. 미리.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프라인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대면 시장이 뭐 30%, 50%, 90%까지 떨어졌다. 근데 중요한 거 모든 사람은 대면 시장에 대한 그 로망이 있습니다. 하여간 내가 코로나만 없어져 봐라. 완전히 이러면서 작정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지금 무너진 시장입니다. 무너져 있을수록 사람들은 풀리기만 하면 그 시장에 돈을 쓸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진짜 빈집 거미줄 걷어낼 건가? 아니면 이전보다 이렇게 좋아졌어 그동안? 이렇게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보여서 그때 모든 것을 만회하면서 다시 한번 멋지게 상승할 것인가 우리가 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5년 먼저 딱 5년 먼저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준비 시작하세요.